내 가방 내놔. 내 가방이 안 보인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네 항공사에 클레임 걸어서 당장 잘리게 할 거야. 여기 새빨개진 얼굴로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돌발 행동에 어쩔 줄 모르는 미녀 승무원. 이제 아시아 사람이라면 치가 떨린다는 그녀의 다음 비행지는 대한민국. 먹고 사는 게 쉽지는 않다지만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다는 그녀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영국 승무원들을 벌벌 떨게 만든 공포의 여행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옥타비아 레이븐스크로프트입니다. 영국에서 비행기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제 이름이 좀 특이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이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거든요. 제 직업을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 곳을 여행하며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날은 제가 비행과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런던에서 베이징으로 비행을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카프를 정성스럽게 메고 유니폼을 한 번 더 점검했어요.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이 있었지만 가슴 한켠에는 무거운 느낌이 자리 잡았어요. 예전에 있었던 한 비행에서 상황이 끔찍하게 흘러갔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한 무리의 승객들이 매우 화를 내며 소란이 일어났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그 혼란스러운 상황은 제 마음속 깊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로 가는 모든 비행들이 두렵고 힘들게만 느껴졌어요. 분주한 공항을 걸으며 저는 계속해서 지난번과 같은 일이 또 반복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으로 배가 아픈 것도 같았어요. 제 눈앞에서 또다시 승객들이 말다툼을 하거나 아니면 작은 실수 하나로 누군가가 화를 내버리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마음에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제 심장은 불안으로 쿵쾅거렸습니다. 동료 승무원들을 둘러보니 그들 역시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승무원 구역의 자리에 앉아 그날 아침에 다시 확인한 안전 절차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기내가 조용했어요. 승객 한 분 한 분에게 미소로 인사드렸어요. 하지만 트라우마가 참 무서운 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만 갔어요. 하늘 높이 오를수록 저는 이전 비행의 기억이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비행기 안에서 큰 소리로 싸우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모습을 보는 건 흔치 않잖아요. 저는 귀에 메아리 치는 듯 들려오는 예전의 화난 목소리들을 잊고 현재에 집중하려 애썼어요. 이 비행은 그때 그 비행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으니 그런 일은 절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제 심장은 마치 문제를 예감하는 듯이 두근거렸어요. 비행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했어요. 그런데도 기내를 한 번씩 돌아볼 때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불안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마음속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죠. 비행 몇 분 후 비행기 한쪽 섹션에서 한 무리의 승객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짜증과 함께 점점 커졌어요. 저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진정시키려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남성분이 몹시 화가 나 있었어요. 그분은 좌석 근처에 서 계셨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분께 다가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내 가방이 안 보인다고. 라고 화내며 소리쳤어요. 그분은 점점 언성을 높이셨고 곧 다른 승객들도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너네 항공사에 클레임 걸어서 당장 잘리게 할 거야. 그 순간 예전 두려움이 다시 엄습했어요. 그때처럼 기내가 또다시 혼란에 빠질까봐 걱정이 밀려왔어요. 저는 재빨리 동료 승무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함께 화난 그분을 달래려 노력했어요. 저는 그분을 좌석 쪽으로 안내하며 가방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신지 여쭤보았어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떨림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그 남성분은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고 곧 그의 불만은 다른 승객들에게도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들이 겹쳐지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기내를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기내의 분위기는 무겁고 혼란스러워졌어요.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맞닥뜨린 기분이었어요. 소음 때문에 생각하기도 어려웠고 저는 이런 순간을 위해 제가 훈련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침착하자, 옥타비아.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승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건 거친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었어요. 무서워. 한 젊은 여성이 비행기 안 상황에 겁을 먹고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 옆에 무릎을 꿇고 다정하게 말씀드렸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의 겁에 질린 표정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승객들의 소란은 계속되었고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남은 비행 내내 최선을 다해 상황을 관리하려 노력했습니다. 물도 건네드리고 불안한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힘썼어요. 비행기가 마침내 베이징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깊은 피로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저를 이전보다 더 두렵게 만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있을 아시아 승객들과의 비행에 대한 제 걱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제가 목격한 분노와 혼란이 단 한 번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비행 배정 역시 최악이었어요. 거친 비행을 막 마치고 아직도 몸이 떨리고 있을 때 매니저님께서 사무실로 저를 부르셨어요.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앉으면서 제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었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옥타비아, 런던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을 배정받으셨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시아 비행은 너무 힘든데 다른 곳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중국행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매니저님은 단호하셨어요. 그렇다고 승무원이 원하는 비행지로만 갈 수는 없죠. 모든 나라가 다 같은 건 아니니 이번엔 괜찮을 거예요. 며칠 푹 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국에 다녀와요. 저는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물론 매니저님 말씀대로 이번엔 다를 수도 있으니 좋게 생각해보려 애썼어요. 하지만 잇따른 중국행 비행에 지친 저는 한국이라고 뭐가 다를까 싶었어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겠지 뭐. 그나저나 서울이라. 전 아직 서울행 비행기를 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따로 없었죠. 그저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중국인들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짐작해보는 정도였어요. 제발 앞으로 있을 한국행 비행은 평화롭게 끝나기만을 바랐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긴장이 되는 터라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 평소보다 더 많은 준비를 했어요. 동료분들께서 그런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격려의 미소를 보내주셨어요. 옥타비아, 잘하실 거예요. 침착하게만 해주세요. 그 따뜻한 말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어 걱정들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탑승이 시작되니 약간의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찾아왔어요. 모든 승객들이 자리를 잡은 후 비행기는 순조롭게 이륙했습니다. 창밖의 경치를 감상하며 잠시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밖에서는 구름이 부드럽고 흰 솜처럼 보였고 하늘은 깊은 파란색이었어요. 그 평화로운 하늘을 보니 모든 것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잔잔한 바다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승객들을 살펴보았고 많은 분들이 조용히 대화하시거나 책을 읽고 계셨어요. 제가 지나갈 때 몇몇 분들은 미소로 인사해 주셨고요. 그 다정한 얼굴들을 보며 오늘은 시작이 조금 다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행 내내 저는 승객들을 살피느라 바빴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물을 건네주고 질문에도 친절히 답해드렸습니다. 한 가족과는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들의 웃음소리가 전염되어 저도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예전 베이징 비행에서의 부정적인 기억들로 한국 사람들을 평가한 건 너무 섣불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비행이 절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승객들 사이에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에너지가 감돌고 있었거든요. 큰 말다툼 대신 부드러운 대화와 친근한 제스처들이 오갔어요. 승무원 선생님 고마워요. 덕분에 내가 아주 편하게 가네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당연하게 하던 일인데 이렇게 고맙다고 해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멋져 보이는 일이라는 걸 할머니를 통해 느꼈어요. 저는 이전과는 다른 여행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었죠. 그런데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갈 것 같던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음료를 서빙하고 있을 때 기내 중간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서둘러 확인하러 갔더니 한 승객분이 복도에서 비틀거리고 계셨어요. 그분은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계셨지만 매우 불안정해 보였어요. 어지러우신지 금방이라도 쓰러지실 것만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그분 곁으로 다가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그 승객분께 도움을 드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차분한 표정과 따뜻한 눈빛으로 쓰러진 승객의 상태를 살펴보고 계셨죠. 나중에 그분의 이름이 혜민 박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국 어느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혜민 박사님께서는 그분 옆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받쳐주셨어요. 통증은 없으세요? 혼자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안심시켜 주셨어요. 저는 혜민 박사님께서 그분의 팔과 다리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동안 주변의 다른 승객들도 격려의 미소를 보내주며 작은 위기가 차분한 지지의 순간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민 박사님의 모습을 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단지 의무감 때문에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아끼는 모습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감동시켰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합류해 쓰러진 승객분께 물과 다정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기내에는 걱정과 두려움 대신 공동체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의 기운이 가득했어요. 몇 분 후 안정을 되찾은 승객분은 다시 편하게 좌석에 앉아 혜민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한 걸음 물러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잠시 여유를 즐겼어요. 주변 모두의 차분하고 다정한 행동이 저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답니다. 이전의 걱정들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번 서울행 비행의 승객들은 서로 도우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업무를 재개하면서도 저는 방금 일어난 일을 계속 곱씹었어요. 누군가의 위급 상황, 도움의 손길, 혜민 박사님과 다른 승객들이 보여주신 진심 어린 배려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항상 아시아행 비행은 혼란으로 가득할까봐 걱정했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임을 느꼈어요. 사람들은 하늘 위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친절함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나머지 비행 시간은 기분 좋고 차분하게 흘러갔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승객들을 확인하며 작은 관심과 배려를 잊지 않았답니다. 사고 당시 도움을 받은 승객으로부터 미소와 감사 인사도 받았어요. 그들의 소박한 다정함에 저도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날 하늘 위에서의 작은 사고는 제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아직 새로운 나라에 내려앉는 것에는 약간의 불안은 있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커졌답니다. 서울이 어떤 모습일지, 기내에서 보았던 따뜻한 분위기가 공항에서도 이어질지 상상해 보았어요.
아름다운 도시의 불빛과 따뜻한 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분주한 공항 터미널을 둘러보았어요. 창밖으로만 보던 이 새로운 도시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답니다. 도착홀에서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소규모로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도 서둘러 라운지로 향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익숙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비행 중에 도움을 주셨던 혜민 박사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옥타비아 씨라고 부드럽게 인사하시며 안전하게 도착하신 걸 보니 기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지금까지 아시아행 비행에 대한 걱정이 제 머릿속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는데 직접 한국인들을 만나고 보니 차분하고 진심 어린 모습들이 제 불안을 깨끗하게 씻어주었어요. 저는 혜민 박사님께 다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과 병원에서 일하는 이야기를 여쭤봤어요. 그분은 사람들을 돕고 환자들을 돌보며 어려운 시기마다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분명하고 따뜻했어요. 저는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전의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혜민 박사님께서는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 한잔 하시자고 초대해 주셨어요. 바쁜 여행객들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조용한 구석자리에 함께 앉았어요. 그분은 핸드폰에 저장된 한국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셨고 사진들 속 모습은 하나같이 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한국은 한국만의 색과 문양, 전통이 살아있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누구보다 빠르게 선도하는 곳이었어요. 사진들 속 한국만의 감성과 미소 짓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우러져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혜민 박사님의 사진 설명을 들으며 저는 마치 생생하게 펼쳐지는 밝고 경쾌한 이미지들을 눈앞에 그리는 듯 했어요. 그 사진들은 한국의 진심, 생명력, 배려, 그리고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고 있었거든요. 대화 중에 저는 지난 중국 비행들에서 겪었던 일들과 그때 느꼈던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시아행 비행이 모두 혼란으로 가득할 거라는 걱정을 갖게 된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러자 혜민 박사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타비아 씨, 이해합니다. 때때로 한 번의 나쁜 경험이 많은 좋은 기억들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곳 사람들은 친절과 존중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분의 말씀에 동의했어요. 마치 제 마음속에서 꼭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두려움이 경험 중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혜민 박사님께서는 어디든지 도전은 있지만 그 안에 아름다움도 있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탐험하시면서 내면의 숨은 선함을 꼭 발견하시길 바랄게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우리의 대화는 소소한 이야기에서부터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깊은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저는 하늘을 사랑하는 이유와 비행이 주는 자유로움, 그리고 과거의 경험 때문에 가끔 두려움을 느꼈던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때 혜민 박사님께서는 내내 따뜻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이 단순히 비행기에서 환자를 살린 의사가 아니라 진정한 한국의 모습까지도 알려주시는구나 깨달았어요. 혜민 박사님을 통해 알게 되는 한국이 너무 멋졌고 계속 더 알고 싶어졌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주했던 공항도 점차 고요해졌어요. 혜민 박사님과 저는 서울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분의 다정함과 사려, 깊은 배려심이 좋았어요. 예기치 않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는 박사님과 끈끈한 우정의 인연이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라운지를 떠나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의 기운을 품고 걸었어요. 공항 밖에는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한 진짜 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혜민 박사님의 친절함 덕분에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과거를 뒤로한 채 열린 마음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갔답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니 저는 이 도시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이른 아침,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주변을 산책하며 둘러보기로 했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서늘한 공기와 부드러운 햇살이 제 마음을 차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거리는 분주했지만 사람들의 미소 속에서 평화로운 리듬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모습이 정겹게 보였어요. 모든 세부적인 모습들이 새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예전에 제가 마음속에 그렸던 혼란스러운 이미지와는 다르구나. 이곳은 배려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이로구나. 새들의 부드러운 지저귀임과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제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혜민 박사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도심의 예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카페는 밝은 감성이 가득한 곳이었고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그분을 기다렸어요. 박사님 마치 오랜 친구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친절함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어요. 작은 배려의 행동도 모두 축하받을 만한 일이랍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저 역시 며칠 동안 한국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었거든요. 비행기 안과 공항에서 보았던 친절함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는 배울 것과 경험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카페를 나설 때 혜민 박사님께서는 제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시겠다고 제안하셨어요. 어떤 곳일까 설레는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알록달록 화려한 원피스가 가득 걸려있는 옷가게였어요. 박사님은 그 예쁜 원피스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원단과 색상, 고운 디자인의 한복에 순식간에 매료됐어요. 그곳은 한복을 입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제 취향을 고려해 저랑 어울릴 만한 한복을 골라주셨고 신이 난 저는 얼른 갈아입으러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입는 법이 쉽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에 기분이 좋았어요. 한복을 입고 나오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번에는 제 머리를 예쁘게 따아주셨어요. 이건 댕기머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머리를 닦고 화려한 장신구를 그 위에 꽂아주셨어요. 거울 속 한복은 입은 제 모습이 마치 동양의 공주님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핸드폰으로 셀카를 몇 장 찍고서 혜민 박사님의 다음 코스로 이동했어요. 걸을 때마다 살랑살랑 움직이는 한복이 너무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도착한 곳은 경복궁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옛날 조선시대에 한국의 임금님이 살던 궁궐이에요. 멋지죠? 옛날 시대에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생활했어요. 와, 너무 멋져요. 혜민 박사님의 옛날 조선 이야기를 들으며 창경궁 안을 산책하고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다니 꿈만 같이 느껴졌어요. 혜민 박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저 호텔에서 자고 한국 음식을 먹고 조금 돌아다니다가 평범하게 영국으로 돌아갔을 게 뻔해요. 하지만 다정한 친구를 만나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고마워요, 혜민.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고 가네요. 아니에요. 이렇게 한국을 진심으로 좋아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나도 옥타비아 덕분에 오랜만에 궁궐도 산책하고 좋았는걸요. 역시나 나에게 더 고맙다고 말해주는 내 소중한 한국 친구 혜민. 저는 지금 한국에서 느끼는 이 마음과 기억들, 그리고 친구가 된 혜민 박사님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한국으로 비행 오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다시 오면 그때 또 좋은 곳에 데려가 줄게요. 아직 보여주고 싶은 곳이 많으니 기대하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혜민. 영국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그땐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런던 투어는 제게 맡겨주세요. 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걸요? 저 꼭 갑니다. 마음이 통한 둘 사이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즐거웠던 혜민 박사님과의 만남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새로운 희망의 눈빛으로 서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계속 배우고 탐험하며 열린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제 자신에게 약속했답니다. 아직도 수많은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에 저는 그 모든 순간들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모든 비행, 모든 새로운 경험은 제게 성장할 기회이자 세상을 더 밝고 친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창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정했던 한국, 소중한 친구 혜민과 다시 만나게 될 다음 비행을 기약하며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게요. 다들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